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자, 곧바로 촬영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네 번째 영상입니다. 물론 이제 텀을 두면서 제가 업로드를 할 거라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살펴볼 네 번째 영상은 지난 세 번째 마지막에서 언급드린 1차식의 계산입니다. 잠시 물 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나의 식을 적었습니다. 이 식이 그럼 대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4x 마이너스 8y 7 이렇게 3개 마이너스 8y 7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항이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항. 근데 그 중에서도 7이라고 하는 내용을 뭐라고 할 거냐면 상수항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나 문자의 곱만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모든 것을 항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수만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상수항이다라고 이야기를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셨겠죠? 이 과정 말고 이제 하나 더 아셔야 될 거. 이제 더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형태 전체를 의미하는데요. 4x-8y 더하기 7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다항식이라고 이야기 붙일 겁니다. 다항식. 그러면 제가 지금 얘가 이랬지 지금 다른 거를 한번 써볼게요. 5x라고 이제 이야기를 붙여보겠습니다. 이거는 잠깐 반대라는 걸 좀 쓰고 싶은데 발레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쓴 거는 카운터 이그젬플을 좀 쓰기 위해서 쓴 건데 사실 발레는 아니라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반전을 일으키고 싶어가지고서 쓴 건데 영어가 떠오르지는 않네요. 지금 5x만 하나 딸랑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한 가지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해서 단항식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단항식. 그러면 위에서 이야기한 이 부분 4x-8y 7 이거 단항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단항식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단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단항식과 단항식 사이에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면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다항식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별거 없습니다. 예.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단항식이랑 단항식이랑 뭐 더하기가 있거나 빼기가 있거나 뭐 아무런 상관없어요. 근데 곱하기는 안 됩니다. 왜냐면 수나 문자의 곱만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항이라고 했고 그 중에서 단항식은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단항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를 쓰면 다시 합쳐지므로 이 또한 단항식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까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좀 있어요. 뭐냐면요. 4, 마이너스 8, 7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제 7은 사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4 같은 경우만 볼게요. 4 같은 경우는요. 문자가 x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x의
개수다라고 이야기를 붙입니다. 개수요. 어, 그러면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8이라면 네, y의 개수다라고 이야기를 붙입니다. 그럼 7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붙였다? 상수항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위에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문자 앞에 쓰이는 수를 의미하고요. 상수항은 별도의 이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내용으로 접근해 볼게요. 예를 또 한 가지를 들어야 돼서 이 예를 들고 네 번째 영상을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제곱이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소인수 분해하면서 제곱을 배웠을 거고, 그러면서 등장했던 개념 중에서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4x 제곱 마이너스 7x라고 하는 문자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형태가 다항식입니다. 왜냐면 단항식과 단항식에서 뺄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앞에 거 4x 제곱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 곱하기 x 곱하기 x다 라고 의미를 붙이고, 마이너스 7x는요 네, 마이너스 7 곱하기 x다 라고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근데 잘 보시면 4x 제곱은 x가 몇 개 곱해져 있나요? 네, 2개 곱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7x는 x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네, 바로 차수인데요. 개수랑은 다릅니다. 이 부분이 차수가 돼요. 차수. 그래서 어떤 항에서 문자의 개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은 하나를 곱했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x가 몇 개? 네, 앞에 있는 건 2개, 뒤에 있는 거 하나이라고 해서 앞에 4x 제곱의 차수는 얼마다? 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7x의 차수를 물어본다면 네, 이건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1차식은 무엇인가요? 1차식. 일단 이 1차라고 하는 이 단어에 중점을 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차식이라고 한다면 네, 바로 차수가 1인 무슨 식? 다항식을 1차식이라고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정의한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자기 예를 계속 들게 되는데 5x-3 1차식인가요? 아닌가요? 그쵸? 1차식이죠. 그럼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7분의 4y 플러스 뭐 8분의 7? 네, 이거 1차식인가요? 아닌가요? 1차식입니다. x가 아니라고 해서 1차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자가 하나가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차수가 1이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x 제곱이면 일단 차수가 2니까 결과적으로 1차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1차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정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촬영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했는데 보시면 세 번째는 시계값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고 네 번째는 1차 시계 계산 중에서도 1차 식을 살펴봤습니다. 용어가 아무래도 좀 상당수가 있으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도 살펴보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영상은 1차 식에 대해서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두 설명할 거고요. 분이 좀 길어지더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